먼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가 오늘 거 포함해서 한 2가지 정도 영상을 올리고 2주가량 영상은 아마 올리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탁구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탁구 영상에서 스코어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코어보드를 만들더라고요. US 오픈에서. 지금 만드는 거는 뭐 탁구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운동들에 대한 스코어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아마도 이제 탁구 영상이든 아니면 테니스 영상이든 영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편집을 다 하시고 비디오 원에서 편집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개 영상이 아마 잘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 영상이나 그런 탁구 영상이나 아니면은 테니스 영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영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컷이 나눠서 클립이 여러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 주세요. 뉴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클립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세요. 완전히 영상에 대한 편집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오셔가지고 Effect Library 오시고 Generator 오시고 그 다음에 Fusion Composition을 선택을 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컴포지션을 영상 길이만큼 늘려주세요.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게도 되겠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퓨전으로 오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디어 아웃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오른쪽으로 좀 보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레인지 툴에서 그리드로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 스코어보드 중에서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색을 넣고 사람 이름을 넣고 서브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알고 세트 스코어 그리고 게임 스코어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게임 포인트 또는 매치 포인트라는 걸 위에다 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하고 렉탱글을 이용할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하고요. 렉탱글 마스킹이죠. 마스킹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1번에다가 이렇게 키보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현재 렉탱글 때문에 이 사각형 모양 때문에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 1920, 1080 사이즈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렉탱글을 집어넣게 되면 이 렉탱글의 사이즈만큼만 표현이 되게 돼요. 이거를 바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마스킹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스킹이 있는 부분에 만큼 보여주거나 아니면 마스킹이 있는 부분만큼 뒤에 뭔가를 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마스킹이 표현된 부분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를 하면 스코어보드가 왼쪽 하단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데다가 다 놓으면 되겠지만 대부분 아마 왼쪽 하단에 많이 놓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왼쪽 하단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줄여주면 돼요. 높이하고 좌우 간격을 줄여줄 거예요. 먼저 높이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도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좌우 공간하고 위아래 공간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사각형이 여기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는 표현은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니까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마스킹을 하나 더 사용을 할게요. 위로 좀 올리고 얘를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해줘요.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각형의 마스킹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지금 렉탱글 1-1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원래 있던 사이즈보다 좀 줄일 거예요. 그 이전에 앞서서 페인트 모드를 두 번째 거를 멀지해서 서브스트랙으로 바꿔줄게요. 그 얘기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작은 두 번째 렉탱글을 사이즈를 위에 있는 것보다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서 width를 먼저 할게요. 좀 줄일 거예요. 크게 해볼게요. 컨트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게요. 보시면은 width를 좀 줄이고 있죠. 이렇게 줄여서 이만큼 늘렸어요. 그 다음에 높이도 줄일게요.
지금 현재 원래 이만큼에 있던 사이즈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만큼 빼버리니까 남는 공간만큼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테두리를 만들었으니까 테두리의 색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간 회색 계통이니까 이 녀석의 색은 백그라운드의 색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회색과 비슷한 색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죠. 완벽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약간 그레이디언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냥 솔리드 컬러를 이용해서 비슷한 색으로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약간 청록색 비슷한 색을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역시 백그라운드하고 렉탱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 한번 클릭을 하고요.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시고 역시 렉탱글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2번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고 키보드 2번 눌러주면 오른쪽에 나오겠죠. 요만큼의 사이즈가 나왔는데 요 아래만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렉탱글 2번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바꿔줄게요. 역시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에서 녹색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녹색이 좀 더 크니까 녹색을 높이를 일단 좀 줄이고요. 이러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를 살짝만 줄일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역시 검은색인데 색이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청록색이 돼야 되니까 파란색 계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필요한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요. 색도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조금 색이 약간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역시 여기서 또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레이디언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다시 색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여기 첫째 시작한 부분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디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끝부분을 잡아서 끝부분을 잡아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는 옅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색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색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을 해줘야겠죠. 백그라운드에서 얘에서 나가는 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멀지가 하나 생겼죠. 얘를 2번에다가 키보드 키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면 딱 이렇게 들어간 게 보였어요. 만약에 안 맞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렉탱글에 오셔가지고 사이즈를 좀 조정하시면 돼요. 네, 완벽하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테두리하고 안에 있는 색깔까지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이름하고 뭐 이런 동그라미 숫자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텍스트 노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 노드를 클릭을 해서 불러오고요. 두 개의 팀이 필요한 거잖아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가 있어야 되니까 역시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텍스트를 이름을 쓸게요. 제 이름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번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1번 여기 있죠. 글씨가 지금 깨지는 이유는 폰트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스웨거를 이용을 할게요. 한글이 지원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느껴지시겠지만 글씨가 엄청 크잖아요. 아래에 또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의 글씨가 아마 들어갈 테니까 이걸 그대로 커맨드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바탕화면에 한번 클릭을 하고 다시 커맨드 V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됐겠죠. 여기서는 펑션 키 2번을 눌러서 한글이 지원이 안 되니까 영어로 적어주세요. 플레이어 1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어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은 저 정도 제가 탁구를 엄청 잘 치기 때문에 저랑 대적할 사람은 김택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쳐줄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주고요. 그러면 멀지 노드가 하나 나타나겠죠. 플레이어 2가 김택수였는데요. 얘를 1번에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리고 얘를 멀지 1과 합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2번에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위치를 좀 조정을 할게요.
손세원이 플레이어 1이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위로 좀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자간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트래킹을 이용해서 자간을 좀 더 올릴게요. 자간을 트래킹을 이용해서 1.1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그리고 김텍수도 역시 1.1을 할게요. 자간은 1.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높이만 조금 조정을 할게요. 하고 플레이어는 살짝 내릴까요?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이름은 들어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노란색 공이 있잖아요. 탁구공을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이 탁구공이 서비스가 누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동그라미니까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닌 동그라미 일립스를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1번에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나왔어요.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width와 height을 줄이면 되는데 0.01 정도 한번 해볼게요. 0.01 0.01 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해서 여기다 놓으면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이즈가 요 정도인데, 이 공은 이 노란색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도 탁구공이 대부분 흰색이나 노란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요. 노란색에 가까운 이거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연결을 해주면 돼요. 아이고, 전체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고 멀지 3번과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멀지 4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또 2번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살짝만 아래로 내려올게요. 그거는 일립스 1이죠. 탁구공. 이름을 아예 바꿔줄까요? 펑션 2번 눌러서 볼이라고 할게요. 볼. 살짝만 아래로 내리면 어느 정도 위치가 괜찮은 것 같죠? 좀 더 나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공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손세원이 서비스를 하지만 어떨 때는 김택수가 서비스를 하니까 서비스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실 때 먼저 손세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이게 24프레임인가요?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30프레임이니까 30프레임마다 1초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 20초 동안은 제가 계속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0초니까 한 600프레임까지죠. 600프레임까지는 제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볼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위치, 이 센터에다가 키프레임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의 서비스가 끝나고 김택수한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대략 600에서 뭐 한 5프레임 정도? 605를 칠게요. 605. 5프레임 정도가 돼서는 이제 김택수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거를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걸 잡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내리면 이제 여기서 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딱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김택수가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저한테 넘어오겠죠. 넘어오기 직전까지 커서를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그러면 계속 여기까지는 600 여기서부터 지금 700 얼마까지는 계속 김택수한테 있다가 5프레임이 지나서 다시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 5프레임을 더하면 791이니까 796이 되겠죠. 796을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Y축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원래 있었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Y가 0. 어쩌고저쩌고니까 전체 선택을 해서 커맨드 A 눌러서 또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커맨드 C,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Y축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커맨드 V 딱 넣어주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미세하지만 이 위치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바뀌면은 원래 있던 위치보다 조금 내려간다거나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Y축을 복사를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키프레임이 안 찍혀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 잘못됐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잘못됐죠. 여기서 다음으로 갈 때 완전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기로. 이 정보를 받아 카피를 해서 여기 600프레임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다시 넣어서 넣어주고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796에서 5프레임 들어가서 이동을 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 정보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Y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791에서 796으로 5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Y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면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손세원한테 있다가 김택수로 갔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김택수의 서비스 게임이 끝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손세원에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누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세트 스코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재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 유진이라는 사람이 한 세트를 이겼네요.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0이겠죠. 00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세트가 끝이 나면 누가 이기는지 나오게 될 거예요. 역시 숫자가 필요하니까 텍스트겠죠. 이미 있는 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1을 복사를 해서 커맨드 C, 컨트롤 C 누르고요. 바탕화면에 대고 붙여넣기 하고 플레이어 2도 복사해서 여기서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레이어 1은 이번에는 뭐냐면 세트 스코어잖아요. 그래서 펑션 F2를 눌러서 set 스코어 플레이어 1이니까 P1. 그 다음에 여기는 set 스코어 P2 이렇게 하면 되겠죠. set 스코어는 일단은 처음은 0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니까 여기다 0이라고 적을게요. 0. 그렇죠? 그리고 아래도 역시 0이 되겠죠? 0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 계속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합쳐줄게요. 그래서 merge 5를 1번에다 표현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merge 4하고 또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합쳐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합쳐주면 되죠. 전체적으로 좀 당길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merge 6를 2번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0이 겹쳐져 있는데 이 위치를 또 변경을 해야 되니까 set score P를 1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set score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X축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X축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동을 해서 센터에서 이게 X 정보니까 커맨드 C 그 다음에 P2로 와서 다시 여기도 와서 X를 커맨드 V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이기잖아요. 뭐 당연히 제가 보통 진짜 게임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겼다고 가정을 하고 세트 스코어를 한번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프레임에서는 당연히 세트 스코어 P1을 눌러서 텍스트로 오고요. 0이 돼 있는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2번도 텍스트로 와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돼서 뭐 이만큼 지나고 나서 제가 드디어 이겼어요. 첫 세트를. 그러면 1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간단해요. 그냥 이 숫자를 1로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0이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세트가 끝이 나면 제가 이겼으니까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운이 좋아서 김택수 선수가 저를 말도 안 되지만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가서 와가지고 스코어 P2로 와서 여기서 필요한 지점에 찍고 1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고 있던 김택수 선수가 저한테 이겨가지고 1대1로 세트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게임 스코어잖아요. 게임 스코어는 또 이제 오른쪽에 표현을 하면 될 텐데
한번 볼게요. 게임 스코어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번에도 역시 숫자니까 요게 필요하겠죠. 또 복사를 할게요.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C, 컨트롤 C, 커맨드 V,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역시 합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게임 스코어잖아요. 얘를 펑션 키를 눌러서 게임, 그리고 됐고 얘도 게임 스코어 이렇게 됐죠. 사실 이거는 이름을 다시 1이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P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게임 스코어의 경우에도 역시 0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첫 프레임에서는 당연히 0이니까 0이라고 적어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제 키프레임을 적은 다음에 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스코어 P1에서 갖고 있던 키프레임도 여전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게임 스코어 P1에 오셔가지고 보면은 이미 찍혀져 있어요.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는 방법은 그냥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0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여기서 셋스코어 P1을 선택을 해서 위로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멀지 7하고 멀지 6하고 합쳐주게 되겠죠. 그리고 멀지 8을 2번에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와서 이 공간 이동한 거리만 알아야 되니까 센터 X를 또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P2로 와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00이 됐어요. 역시 스코어를 바꾸는 방법은 당연히 똑같겠죠. 스코어가 변경이 될 때마다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스코어를 보여주는 부분은 세트 스코어하고 다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만 바꿨어요. 이번에도 노란색을 선택을 했는데 이 색과 같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스코어 P1을 선택을 하시고 색을 정하면 되는데 똑같은 색을 정하기 위해서 이 스포이드 있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지금 선택을 잘못했죠. 여기서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을 바꿔야 되죠. 컬러에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셔가지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게임 스코어도 역시 마찬가지 와서 이게 바뀌는 거는 조금 전에 있던 세트 스코어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세트를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가 확보를 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숫자하고 뭐 이런 건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 공간을 넓히고 늘리는 거는 여기서 오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게임 포인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게임 포인트를 만들게 될 텐데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이 아래 것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복습처럼 한번 해보면 아까 뭐가 필요했죠? 백그라운드하고 렉탱글이 필요했죠. 그러면은 1번에다가 띄우면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위치를 조정을 할게요. 전체 사이즈를 여기다가 가운데 놓고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 녹색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건 하나가 표현이 됐으니까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죠. 얘를 좀 올리고요. 그래서 커맨드 C, 컨트롤 C 복사, 커맨드 V,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랙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1번에 표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서브스트랙을 해서 그렇죠. 이제 얘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제 여기 부분을 만드는 거는 아까 여기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돌려서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 사각형 테두리하고 위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둥글게 모서리를 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만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너 레이디어스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위에 거 먼저 하나 선택을 해서 코너 레이디어스를 살짝 주세요. 그럼 여기가 좀 둥글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아래 것도 눌러서 역시 코너 레이디어스를 주면 돼요. 그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은색이니까 이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을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아래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돌렸는데요. 지금 게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렉탱글 이 부분하고 게임 포인트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게임 포인트의 경우에도 역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다가 게임 포인트가 되는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서 멀지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멀지 만들었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게. 그러려면 일단 여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지를 일단 없애 볼게요.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끼리 연결을 해줘요. 그럼 멀지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 게임 포인트를 또 여기다가 멀지와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1번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멀지 10이 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F 눌러서 트랜스폼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트랜스폼을 1번에 표현하면 역시 멀지 10과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멀지 10에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크게 하면 이렇게 다른 이 위에 부분에 있는 게임 포인트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폼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크게 하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fit을 하고요. 한번 보세요. 사이즈를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게 되는 거죠. 전체를 한 번에 이동하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만들 때 트랜스폼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게임 포인트가 이제는 없어졌다 나왔다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스킹을 이용할 거예요. 이 사이즈만큼 위에다가 마스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보였다가 그 밖을 나오면 다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 거거든요. 폴리곤을 이용할게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길게 할게요. 높게 터치를 이렇게 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센터 Y축을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폴리곤에서 여기서 인버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트랜스폼을 잡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얘를 멀지 A과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2번에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트랜스폼을 잡아가지고 뭐 처음부터 게임 포인트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1이 되는 순간 1이 되기 전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를 올릴게요. 일단 올려서 이렇게 안 보이게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걸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안 보이다가 이 정도 되면은 뭐 뭔가가 일어나야겠죠. 1번이 언제 바뀌냐? 이제 바뀌니까 이 바뀌기 전에 이제 뭐 한 이 정도에서 이제는 게임 포인트를 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번 보세요. 없다가 너무 멀리 갔나? 없다가 이제 게임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 그럼 500에서 520까지인데 이거를 키프레임을 500에서 5프레임 정도, 509군요. 509에서 5프레임 정도 옮기는 514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14로 이동을 하고 5.5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뿅 나와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뒷부분 사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뒷부분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뭐 듀스가 됐거나 그러면 게임 포인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듀스가 됐을 때 여기서 듀스가 됐다. 그러면 다시 프레임을 5칸 정도 옮겨서 38이 되겠죠. 옮긴 다음에
Y 포인트를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이러면 다시 이제 점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게임 포인트까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매치 포인트가 되겠죠. 매치 포인트는 게임 포인트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미디어 아웃을 이렇게 두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게임 포인트를 만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복사를 해주고 커맨드 C,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하고 다만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여기 게임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F2 눌러서 매치 포인트로 바꿔줄게요. 매치 포인트. 오케이 누르고 글씨도 여기도.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1번에 띄워보면 지금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위치가 다 또 키프레임이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게임 포인트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매치 포인트. 위치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부분 정도에서부터는 뭐 다 끝났다고 가정을 들면 여기서 이제는 매치 포인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다 없앨게요. 이걸 눌러서 없애고 지금 없는 상태로 이렇게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죠. 하다가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정말 게임이 끝나는 순간 매치가 끝나기 직전에 매치 포인트가 딱 나와야 되죠. 그러면 Y를 눌러서 일단 연결을 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Y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어디 갔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트랜스폼을 이동을 해야 되죠.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안 보이다가 다 없애야 되죠. 여기는 0.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뭐 매치가 끝나는 부분에서 내려오면 되겠죠. 다시 0.5. 여기서 여기까지는 참 동일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동일하다가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1040에서 1045 5프레임 움직이는 동안 이제 얘가 내려오면 되죠. 그럼 0.5가 되겠죠. 0.5 이러면 게임 포인트.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매치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숑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끝을 내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되고 나면 마지막에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멀지, 마지막에 있는 멀지를 미디어 아웃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딧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